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주식 마감 시향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테이퍼링, 긴축이라는 뜻이죠. 긴축. 보다 강한 대응학개미의 유동성. 코스닥 1000을 넘본다. 이 제목을 깔아봤는데요. 코스피 최근에 3000 넘는다, 코스닥 1000 넘는다를 작년에 올려놓고 코스피는 3000이 넘긴 상황이지만 아직 코스닥은 1000을 못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의 더 빠른 그런 개인의 빅 스마트 머니가 좀 삼성과 현대, LG 이런 SK 그런 그룹주들로 대형 그룹주들로 새로운 동학개미들이 아무래도 대형주를 독식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3260포인트를 찍고 종가상 밀렸고, 오늘 또 장중에 마이너스 100포인트를 밀었다가 3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그랬다가 장 막판에 거의 회복하는 그런 복원력이 정말 동학개미 유동성에 힘을 보여주는 또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유심히 살펴볼 거는 이따 HTS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제는 하락 종목이 거의 상승 종목의 6배,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되면은 또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신용잔고가 코스닥만 10조 넘은 상황에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개인의 유동성으로 막아내기도 했지만 개별 종목들의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1000을 넘기는 건 하루 이틀에 코스피처럼 급한 상승이 한 번만 나와줘도 가능한 시세라고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테이퍼링이 도대체 뭐야? 왜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는 거지? 요새 주분라님도 테이퍼링 하는데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면서 연준이. 근데 테이퍼링 하고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가고 BEI라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말 지금 왜 하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냥 주식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 아니시면은 최소 한 10년 넘게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흐름과 그날의 핵심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도 앞으로 시장의 흐름, 방향,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냥 뉴스만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금일도 장중 변동폭 100포인트 이상, 코스닥이 상대적 선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HTS 수급적인 것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의 연말 배당 차익 거래 물량 수급적으로 8할 이상 소진, 이건 제 분석인데요.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테이퍼링 이슈예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은 누가 만들고 있죠? 유동성? 개인이죠. 개인. 근데 지금 기간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기간 매도만 거의 4조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4조원 가까이. 이 기간 매도를 방어해주는 게 유동성의 개인이죠. 평소에 과거에 2020년과 올해 같은 그런 유동성 장세가 있기 전에는 사실 기간의 매도가 막을 수 있는 건 외국인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증시에 거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이 지금 계속 기관과 같이 매도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 수급에 비해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어제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이상 팔고 1조 원 정도 판 거면은 정말 많이 판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유동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그냥 그러네, 이런 느낌이실 수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외국인이 저 정도 팔면요 거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테이퍼링 이슈가 된다는 게 뭐죠? 지금 연준에서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낸 거예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채권 매입을, 국채를 발행한 것들을 매입해주면서 되게 돈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채권 매입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채권 매입의 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거세게 이탈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간 매도는 어느 특정된 배당 차익 거래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 물량이 주식의 비중 때문에 좀 덜어내는 거가 있지만, 외국인은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때립니다. 살 때도 항상 바스켓으로 사고요. 팔 때도 바스켓으로 파는 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터지면 외국인 수급을 걱정해야 돼요. 아무리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예탁금이 70조 가까이 되지만, 어제 오늘만 개인이 얼마나 샀죠? 어제 4조, 오늘 2.5조니까 그죠? 6.5조를 샀네요. 그러면 이대로 소진하면은 이 70조가 이렇게 한 10번만 진행해도 다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런 예탁금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시장에 어제 말씀드렸던 정기예금과 적금 은행 자금들이 머니무브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들은 정말 극보수적인 자금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 부분 중에서 뭐 10%도 너무 큰 것 같고, 최소 4, 5%만 넘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엑소더스를 한다, 그 금액이 넘어오더라도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의 지분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은 개인이 지금처럼 사주면은 그래도 좀 덜 떨어지겠지만 시장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관 자금이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날 수 있다. 달러 강세가 되면 결국 미국 쪽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 쪽을 사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슈되는 게 또 하나가 뭐죠? 또 공포의 3월, 계속 이게 뉴스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자시키고 있어요. 공매도 재개한다. 공매도 1년 동안 작년 코로나 이후에 6개월 하고 6개월 연장해서 1년, 3월 지금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이때 풀릴 예정인데, 주식 팔라는 소린가? 이게 뉴스만 보면은, 야, 3월 전에 주식 팔아야 돼. 야, 그럼 3월 14일날 팔 수는 없으니 나는 2월에 먼저 팔아야지. 너는 2월에 팔어? 나는 1월에 먼저 팔아야지. 그동안 좀 먹었으니까, 그리고 현금 갖고 있다가 공매도 폭락하면은 그때 주식 다시 사야 되겠다. 자, 시나리오를 쓰십니다. 시나리오. 소설을 쓰는 거죠. 이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예측대로 되면은 주식이 얼마나 쉬울까요? 미국 대선, 바이든이 되면 증시 폭락한다. 트럼프가 되면 처음에 되게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 대선 전에도 누가 되든 증시는 우상향이 할 거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증시는 우상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이고, 코스피가 그동안 못 갔던 거는 뭐 북한 이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이 공매도도 되게 크긴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 흐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을 그냥 팔게 하는 그런 뉴스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금융위가 뭐 국회의원들이 또 뭐 동학개미는 어제 뭐 애국제다, 이런 뉴스 자체가 저는 불편해요. 동학개미가 애국자면은 만약에 주식을 파는 사람, 공매도는 그럼 뭐 친일파입니까? 왜 그렇게 그 언론이 그 제목을 딸 때, 기자들이 제목을 딸 때 그딴 식으로 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 관련된 전공을 했지만 매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근데 언론을 바라볼 때 시각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뉴스는 뉴스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아니면 그게 오피니언인지 그냥 정말 팩트인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제목만 보고 안에 내용은 또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융위가 어제는 뭐 목바오 같다고 하더니 좀 전에 뭐 오늘장 마감하고 나서는 또 작년 공매도, 작년에 대주주 이슈 때랑 비슷하게 되게 뭐 아직 결정된 거가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간 보는 건지 지금의 정책론자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간 보고 뭐 국민 정서에 안 맞으면, 그리고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 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너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개별 종목 시세 흐름, 코스닥 1월 중 나올 예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는 하락했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오전 한때 잠깐 양봉 나왔다가 줄줄이 흘려서 100포인트 갔다가 22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장중에도 플러스 났었어요.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좀 털릴 수 있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반반 치킨이었습니다. 후라이드랑 양념치킨 좋아하시나요? 이 반반 치킨이었는데, 어제는 어땠죠? 하락 종목이 6개 이상. 코스피 지수는 또 거의 약보합,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죠. 어떻게 보면 보합 수준이었는데, 하락 종목이 뭐 코스피에서도 한 3배 이상. 어제와 오늘의 투심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속도가 조금은 뭐 제 방송을 보셔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주식을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파는 세력보다는 사는 세력이 더 많았어요. 어제는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개인이 사주를 샀지만 그 개인 중에는 또 파는 세력도 꽤 강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지수가 고점이라 생각하고 이런 최근에 테이퍼링, 공매도 이런 이슈들이 뉴스에서 막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어제 감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감정은요 정말 주식시장의 어떤 이익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거보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컨트롤하기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은 더더욱 힘들 거고, 계좌 잔고를 보면 더 힘들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소식들, 주변에서 뭐 카더라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그런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흔들리는 게 뭐죠? 결국 신용을 썼을 때예요. 신용 썼을 때, 그리고 안 좋은 종목을 사서 계속 줄줄이 하락할 때, 이럴 때죠. 자, 미국채 금리 10년물 일주일 만에 22bp 상승했네요. 그죠? 0.228% 꽤나 상승한 거예요. 연준이 나서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4일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있고요. 1월 FOMC가 1월 28일인가 있죠? 1월 말에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연준의 의원들이 계속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이게 위키디피아인가요? 위키백과.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보십시오.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 이걸 영어로 QE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QE 1, 2, 3 버닝키 때 뭐 이렇게 금융위기 위에 해서 뭐 QE 3차까지 썼었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가 뭐 QE4다. 그죠? 어쨌든 자, 점진적으로 근데 축소해 나간다. 점진적으로 뭘 축소해요? 채권 매입을.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하다가 그 채권 매입을 지금 뭐 월 1200억 달러를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1000억 달러로 줄일게.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800억 달러로 줄일게. 그 다음에는 또 600억 달러 줄일게. 이러다가 한 뭐 6개월, 8개월, 1년 가다가 빵원으로 갔어요. 채권 매입을 안 해줘요. 채권 매입 안 해주면 누가 채권 발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 누가 사주죠?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얘네는 연준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서, 달러 찍어서 사줄 수 있어요. 그 달러가 이제 또 상업은행으로, 커머셜 뱅크 쪽으로 가고 뭐 IB 쪽으로도 뭐 가가지고 이게 또 돈이 놔두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출구 전략, 즉 익시트 전략이죠. 그동안 풀어놨던 채권 매입해서 풀어놨던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쵸? 채권을 다시 샀던 거를 팔면은 채권을 발행했던, 그쵸? 거기서 돈을 지급해야 되죠. 연준에. 그렇게 되면 연준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런 돈이 시장에 풀렸던 것이 다시 중앙은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퍼링이 원래 영문 뜻으로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그래서 돈을 이만큼 풀었으면은 이렇게 원기둥을, 그죠? 원기둥이 아니라 이게 뭐죠? 삼각기둥인가요? 예, 삼각불기둥. 이렇게 가면서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게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뉴스를 테이퍼링이라고 그냥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은 또 헛소리를 했죠. 올해 채권 매입 테이퍼링 생각 열려있다. 안 한다며. 올해 한다고요? 올해? 그러면은 테이퍼링 한다는 게, 근데 이거를 금리 인상이라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달라요. 금리는 제로 금리죠. 그래서 2023년까지 저금리라며 이거를 반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한 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링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게 금리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채가 10년물이 1%를 넘어갔고요. 10년물 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2.06% 레벨까지 올랐네요. 이게 뭐죠? 최근에 백신 효과, 그죠? 백신 효과.
그리고 바이든의 부양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작년에 기저효과도 일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 이슈랑 요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어쨌든 채권 매입을 줄이든 금리를 인상하든 그건 둘 다 긴축에 포함이 되죠. 근데 두 개는 맥락은 좀 달라요. 맥락은 똑같은데 긴축에 대한 맥락은 똑같지만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미 FOMC 의원들의 테이퍼링 언급, 그죠? 연내 QE 축소 개시 희망, 연준 테이퍼링 군불 떼기 시작. 군불을 뗀답니다. 군불. 얘네도 간 보는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이 미국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죠? 테슬라 같은 게 뭐 8배, 10배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가열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는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3년을 상승했어요. 13년. 나스닥이 13년 동안 계속 연간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얘네는 버블이 이미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요?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무적 지표로 봤을 때 안 비싼 게 있나요? 다 비싸 보여요. 그런 재무적 기준 갖다 내면은. 오늘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코스피가 3,300이면은 되게 비싸다, 가열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있었어요.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근데 어제 3,260 찍었었죠.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다 팔아야 되겠네요. 이 금융위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게 외부적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공무원님들 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모르겠죠. 회사 내부적인 이슈겠죠. 그게 또 여러 가지에 쓸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코스피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떨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급입니다. 수급 때문에 떨어진 거고, 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테이퍼링을 과연 할 수 있냐?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이퍼링이 이만큼 벌려놓은 거에서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 빵으로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릴 겁니다. 단계적. 그리고 파월 회장이 14일날 발언도 있겠지만, 파월 회장이 뭐라고 했죠? 지난달에 12월 FOMC에서 이런 테이퍼링 이슈, 버냉키가 2013년에 시작하겠다고 했던 테이퍼링이 한 8개월인가 있다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해놓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거든요. 텐트럼. 발작을 일으켜서 주식시장이 거의 한 12%인가 15% 가까이 미국 시장에 빠졌고, 채권 시장도 유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은 그때 실수를 하지 않겠다, 미리 가이던스를 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이번 14일날 이런 연준 위원들이 미리 말을 했었는데, 연준의 의장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저는 궁금하고요. 물가 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그건 부양책에 대한 효과, 백신에 대한 효과로 기대감에 올라갔지만, 이게 과연 경기가 금방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AIT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제 채널에 AIT만 집중해서 올린 영상도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평균 물가 목표제, 이거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이 정도 레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증시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좀 불편한 이슈는 맞지만, 그죠? 거짓말한 건 아니다, 연준이. 그리고 정말 연준이 이때보다는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고용과 인플레, 이거가 확실히 좋아지면은 더 땡길 수는 있습니다. 땡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사전적 가이던스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어요. 완전 고용을 위해서 미국이 4%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4%, 거의 3%까지 내려갔었는데, 실업률이 이 부분까지 내려가야지 연준이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시장과 소통을 해서 과거의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변동성 지수 어땠죠? 어제 장대 양봉, 오늘 많이 못 내려왔어요.
많이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수평선을 걷는데 이게 코로나 때 급등했던 거고 중간에 한 번씩 튀어 오르긴 했지만 아직 그 레벨을 넘지 못했거든요. 요거 넘으면은 좀 더 주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가 근데 하락할 때 코스닥이 같이 하락하는 게 지금 문제를 되고 있죠. 그쵸? 근데 하지만 오늘 중소형주의 흐름을 봤을 땐 제가 볼 큰 문제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자, 요거 이제 투데이 시장 세 주를 의견 말하기 전에 HTS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거래소는 개인이 2.3조를 샀고요. 외국인 6천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근데 보시면은요. 전기전자만 5천억 팔았어요. 삼성전자 제일 팔기 쉽잖아요. 근데 개인이 너무 많이 받쳐주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팔아도 주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현금 챙기기 너무 좋은 거죠. 기간은 1조 7천억. 근데 외국인 요거 단기간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간에 1조 7천억 중에 금융투자 또 오늘도 9천억. 투시는 펀드 한매 물량이고요. 연기금 주식 비중 줄인다. 그럼 뭐죠? 사모펀드 한매고요.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1조. 근데 제가 아까 배당 차익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배당을 겨냥해서 나온 물량 주식 매수를 보통 언제부터 하면 10월달부터 한다고 쉽게 4분기부터. 자, 그러면 누적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 순매수 2조 정도입니다. 2조. 그죠? 2조.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볼까요? 올해 2조 팔았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사서 올해까지 누적된 게 플러스 2조예요. 그래, 이 물량이 다 나가기 위해서 주식은 올랐잖아요. 개인이 올려서. 주식은 현물은 올랐고 이미 배당락은 끝났어요. 배당락 끝났어요. 그런데 주가는 더 올라 있어. 올라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 이미 배당락 끝나서 배당은 그 4월이나 3월에 지급이 되거든요. 보통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다 지급됩니다. 배당 지급 다 들어올 거고 이 배당 차익 먹었는데 주가도 올라. 팔기 좋은 거예요. 금융투자는 이 차익거래를 파는 겁니다. 근데 그 물량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내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한 5,000개에서 1조씩 나오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이 올해만 벌써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지금 거래일수로 이제 한 7일 지났는데 8조 5천억. 내일이면 10조 넘겠죠?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금융투자 물량 역시 배당 이쪽도 좀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이런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물량을 4분기부터 찾아볼까요? 4분기부터 찾아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 그죠? 근데 코스닥은 기타 법인들 그쵸? 사모펀드들 요게 이때부터 봐야 되겠죠? 올해 사모펀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나오는 것 같고, 투신 펀드 한매, 연기금 역시, 보험, 이런 쪽, 바스켓으로 좀 던지는 게 나오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차트 살펴볼게요. 야, 오늘 21선까지 어제도 21선 꼬리 달고, 오늘도 21선 꼬리 달고,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보면은, 11선, 5일선,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은 더 아까 변동성 지수 보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렇게 튀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개인의 유동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면 이게 바로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이 좀 불가한 건 분명히 있어요. 선물 지수 볼까요? 오늘 17포인트는 장중에 빠졌어요. 야, 이게 17포인트가 왜 이렇게 크지 할 수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200대에서 벌써 400대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저가가 200대였는데 그죠? 코로나 때 194배까지 갔던 게 이게 더블이 오르니까 이제 이 변동폭이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지수가 오르니까 변동폭도 2배 되고 흐름이 호가를 보시면 매수 매도가 거의 없어요. 원래 이게 200대 이게 10,000개씩 있고 막 6,000개, 7,000개 있는데 오히려 호가가 없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선물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좌지우지하는데 개인보다는 외국인도 지금 개인의 유동성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매도를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매도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해지용으로 옵션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는 오늘 시가총액 2,200조를 유지했고요. 거래대금 31.4조 22포인트 하락했고 장중에 100포인트 하락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질이나 시장의 질이 어제보다 나쁘지 않았다. 상승은 408개, 435개, 지수가 하락했는데 비슷했고요. 코스닥도 종가는 마이너스 0.3%, 거래대금 14조 좀 안 됐어요. 좀 확실히 축소됐죠. 장은 하락했는데 거래대금 축소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중에 20포인트 가까이 역시 같이 밀렸었는데 코스피 밀릴 때
거의 복원력이 되게 훌륭했다. 어땠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하나 많았네요. 그죠? 시장의 흐름은 매우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변동성 지수는 살펴봤고요. 옵션 잠깐 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길이잖아. 옵션 만길인데 오늘 코스피 200이 얼마에 끝났죠? 코스피 200이 427.87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등가 애따머니가 427 여기 구간이잖아요. 여기 구간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길인데 이게 요 지수 때 마감이 되면 목요일날 요거 빵이죠. 수렴하는 거죠. 근데 양압이 요 양압이라는 거 콜옵션과 풋옵션의 프리미엄 이 현재 가격을 더한 건데 이게 13.5 여기에 승수 25만원을 곱하니까 옵션은 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되게 비싼 프리미엄이 있어요. 비싼 프리미엄. 그게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동성이 붙으면서 옵션에도 변동성이 붙었습니다. 왜냐? 아까 장중에 17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7포인트면 이게 한 칸이 2.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대에서는 거의 선물로 치면 하한가 수준이에요. 하한가. 근데 지금은 400으로 올라온 코스피 200의 레벨이 하루의 변동성을 뭐 100포인트씩 충분히 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장을 좀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 했고 어제부터 나타났는데 하루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닐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또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갖고 있을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부터 볼게요. 코스피 200 대형주,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 현대차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고 삼성 SDI, 뭐 셀트리온, 카카오 일부 좀 올랐고 나머지 종목 거의 다 흐름이 안 좋았어요. 코스피가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시클리컬 쪽 오늘 화학업 중에 노태케미컬이 그래도 되게 좋았고요. 건설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랑 뉴딜 관련도 해서 일부 종목은 오르기도 했고 뭐 전고체 CIS 이런 거 급등을 했었고요. 나머지 2차전지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 어땠나요? 헬스케어 보면은 어제 삼바가 장중에 고점을 찍었었는데 어제 오늘 쳐서 종가에서 아마 고가에서 한 10% 정도에 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국제약, 대형제약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오늘 좀 좋았고요. 그죠? 나머지 뭐 종목들 보면은 거의 다 좀 약세가 많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1월 들어서 원래 중성주 효과로 저는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가 죽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왜냐?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어떻게 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60% 올랐다고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선 두세 배 오른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와서 대형주로 타려는 개인들도 많다는 거.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지금 바이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쪽 어땠죠? 여기도 다 차익 실현 물량. 오늘 코스닥이 근데 개별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장중 하락폭 대비 돌린 것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죠? 오늘 소재주들 있잖아요. DNF, 동진세미캠, 뭐 PI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ISC 이런 기판 업체들, APTC, 뭐 장비업 쪽 이런 거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덕전자, 뭐 이거 아이폰 효과인가요? 뭐 갤럭시 효과, 옵토론텍 이런 것들 되게 시장 대응이 강했어요. 타이거일렉, 반도체 이런 거 강했고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 DBI템 오늘도 신고가였습니다. 장중에 13% 이상 올랐고, 그죠? 이쪽 보면은 장비나 뭐 이쪽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쪽 자율주행 쪽은 최근에 급등한 것들이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5G나 인공위성 쪽 이런 쪽도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장중에 많이 밀렸던 뭐 세트라이가 하나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뭐 갑자기 28% 급등했다가 밀리긴 했는데 제 관심 종목이죠. 오늘 급등한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뉴딜 빅백 지수는 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종목 점검했는데 이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내로 꼭 자르려고 하는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종목을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심 쪽은 거의 한 보시다시피 200개에서 300개 정도로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분명히 골라내려고 하고 있고 항상 종목들이 아니다 싶으면 그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보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빠르게 올라온 코스피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장중 변동이 오늘도 100포인트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기 전까진 일부 당분간 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연준 에텔라타 총재가 빠르면 내년부터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빠르면 뭐 올해부터 할 수도 있다 했죠. 근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최근에 바이든 당선 후에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이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아까 하듯이 연준이 견제하고요. 그러면 시장이 좀 조정 좀 받아. 그럼 연준이 또 펌프질을 하겠죠.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서 그럴 일 없어. 자, 연준이 견제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에서 공매도 재개 부분 작년 10월 11월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슈처럼 간보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 조성자라고 해가지고요, LP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시장 조성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과연 이 들어온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시장 조성자가 이미 공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기관의 주식 보유 포지션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하지 못하고 공매도를 과연 어느 기관이 할지 저는 좀 의구심은 좀 갑니다. 다만 뭐 고퍼주로 흔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사실 지금 시장에 고퍼주 아닌 종목이 제가 보기에 낮은 퍼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다 공매도 때릴 것인가? 삼성전자도 사실 이익 대비 지금 뭐 싸다 비싸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 예전에 비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싼 위치에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뭐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성장성이 분명히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더 좋게 보는 제 입장에서도. 근데 공매주가 부활해서 삼성전자를 과연 공매도를 많이 칠 것인가, 시장을 공매도 칠 것인가, 글쎄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영상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항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업데이트 되오니 꼭 참고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